나는 특별히 내세울 만큼 잘하는 게 없다? 도무지 타고난 재능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여기 방법이 있습니다. 돈 안 들이고 자신의 재능을 파악하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어서오세요. 명랑세린 실험실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돈을 안 들이고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발견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녀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아이팟이라든지 아니면 아이패드라든지 그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준 게 아니고 컵을 하나 선물했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가 그 컵에다가 물을 매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녀는 자신이 받고 싶었던 게임기도 아니고 좋은 휴대폰도 아니고 최신형 휴대폰도 아니고 거기다가 물까지 주라니까 막 짜증이 났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되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얘야, 딱 2주만 물을 한번 줘봐라 라고 해요. 아이는 투덜대긴 했지만 할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서 물을 줬습니다. 매일매일 물을 줬는데요. 별로 딱히 변화는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2주가 됐을 때 물어보십니다. 얘야, 컵에 뭔가 변화가 있냐? 그랬더니 아이가 진짜 귀찮아 죽겠어요. 근데 변화도 없고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멈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계속 물을 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얘가 어차피 주기 시작한 거니까 막 물을 주거든요. 몇 주가 더 지났을 즈음에 할아버지가 질문합니다. 얘야, 컵에 뭔가 변화가 있냐? 그랬더니 아이가 모르겠어요. 그냥 물은 주고 계속 주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지금 가서 들여다봐라. 그리고 아이가 그때 가서 컵을 들여다봤거든요. 여러분, 컵 속에서 뭐가 나타났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새싹인데요. 이처럼 여러분들 재능은 여러분 안에 꼼꼼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물을 주거나 얘를 보살피지 않으면 재능이 내가 여기 찌롱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계속 돌봐주고 관심을 기울여줘야 여러분의 숨은 재능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의식적 반응을 살펴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 반응을 살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이륙을 딱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비상벨이 막 울리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취하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막 고개를 숙이고 무서워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순간 관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허리띠를 안전벨트를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막 달려나가서 조종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소리칠 수도 있어요. 계기판 볼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신이 몰래 가지고 들어온 보드카를 한 병 꺼내서 죽기 전에 한 모금이라도 더 마셔야지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 각기 자기가 반응하고 싶은 대로 반응합니다. 근데 여기에 숨은 재능이 있을 수 있어요. 보드카나 한 병 마셔야지 하는 사람은 평소에도 긍정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관찰하는 사람은 관찰력이라는 재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안전벨트 풀고 조종실로 달려가는 사람은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명령이라는 재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계기판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외치는 그 사람은 평소에도 신중하게 분석을 할 줄 아는 분석이라는 재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는 2가지 정도를 알아야겠죠? 첫 번째는 그 무의식적 반응, 그리고 그 반응에 재능의 이름을 붙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평소에 만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들여다보시면 되는 겁니다. 확실한 정보가 없는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시험을 앞두고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식당에 앉았을 그 상황에서 생일 파티를 열어야 할 때 등등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그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의 무의식적 반응을 한번 살펴보세요. 처음엔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까지 들여다보지 않았으니까요. 서두르지 마시고 순간순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물을 줘보십시오. 두 번째는 바로 동경입니다. 동경이 뭐냐면 어떤 일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말해요. 어렸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일에 끌리셨나요? 피카소는 13살에 성인 미술반 강좌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배우 맥 데이먼은 어렸을 시절에 친구들이랑 모여서 미래에 어떻게 연기할지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물론 유명한 화가고 유명한 배우라서 그렇겠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평범한 사람들도 어렸을 때 가졌던 동경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하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꿈을 찾아서 뭔가 계속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를 냈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경제적인 압박을 느끼거나 부모의 반대에 부딪히거나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렸을 때 동경을 꽁꽁 내리 누르고 있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평범한 50대 주부가 경제적인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자마자 어렸을 때 동경했던 글쓰기를 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12권의 소설책을 냈는데요. 그분은 영국의 권위 있는 소설문학상 부커상을 거머쥐게 됩니다. 바로 페넬로프 피츠제랄드라는 작가인데요. 50대까지는 그 자신의 재능을 꽁꽁꽁 묻어놓고만 있으셨대요. 늦지 않으셨어요. 재능을 발견하는 순간 그때가 바로 시작할 시간입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73세 때 그림을 시작한 미술 작가도 있고요. 모델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만약에 나는 동경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정말 강력하게 끌리는 동경을 가지고 있진 않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거짓 동경에 속는 사람들도 있대요. 남들의 성공과 화려한 부를 쫓으다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거짓 동경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부러워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실제 일상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작가가 되고 싶어서 작가분을 찾아가 봤더니 맨날 안 써지는 글을 써야 되고 지지부진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되겠어 라고 한다면 진짜 동경일 수 있지만 내가 저 짓은 못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그건 거짓 동경일 수 있다는 거죠. 동경이 없으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비법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바로 자신의 학습 속도를 관찰하는 건데요. 어떤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학습을 하게 됐을 때 본인이 흡수해내는 속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정말 재능이 있는 분야는 초보자의 서투름은 볼 수 없대요. 정말 짧게 배웠는데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많이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여러 가지 과목들 중에 빠르게 배우는 과목이 뭐가 있는지 들여다보라고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다 재미없다고 하는데 잘 들여다보십시오. 분명히 빠른 속도로 배우는 그런 과목이 있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피아노를 쳤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이 노력을 요함이었어요. 그런데 피아노를 그만하고 수학 공부에 매진했을 때 저는 정말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영어는 어렸을 때부터 윤선생 영어, 막 Sing, Sing Together 막 이런 거 노래 들으면서 어머니가 학습을 시켜주셨지만 수학에 비하면 그래도 저 영어 잘하고 싶어요. 갑자기? 아무튼 여러분의 학습 속도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PPT를 만든다던가 엑셀을 한다던가 또는 다른 프로그램을 배울 때 더 빠르게 배우는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글을 쓰는 게 빠른 사람도 있고요. 영상을 촬영하는 게 더 빠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배울 때 여러분이 빠르게 배우시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마지막으로 재능을 발견하는 네 번째 방법은 바로 만족감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얼마나 만족하는 기분을 느끼느냐를 살펴보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하는 그 순간 정말 혼자 너무 신나 있어요. 청중들이 신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제가 너무 신나 있습니다. 거기에 청중의 반응이 엄청 좋잖아요? 그러면 진짜 기분이 하늘을 찌르죠. 심지어 만약에 정말 망한 강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청중들의 반응이 영 싸하고 좋지 않다 했을 때도 저는 망했다 이러기보다는 다음에 어떻게 잘하지? 다음 기회는 언제 오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시면 되는데요. 이거 언제 끝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재능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음에 언제 또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의 재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얼마나 만족하면서 하시는지를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무의식적 반응, 동경, 학습 속도, 그리고 만족감. 이것들을 들여다보시는데 여러분 컵 비유 기억나시죠? 처음에 물 줬을 때는 새싹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싹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요. 어쩌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에이 모르겠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을 좀 견뎌서 물을 계속 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재능이 나 여기 있어 하면서 흙 속을 탁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에게 시간을 한번 투자해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는 막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지금은 뭐 하고 있을까? 오늘은 뭐 할까? 내일은 뭐 할까? 나랑 언제 데이트할까? 궁금해 하잖아요. 연락이라도 와봐요. 너무너무 기쁘고 그 사람과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할 것 같아요. 데이트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시간을 기꺼이 내고 우리는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에너지도 씁니다. 썸 탈 때 언제 사귀게 될지 기다리면서 그 썸을 막 좋아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소중하듯 여러분 자기 자신도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와 썸 타보세요. 그래서 하루 종일 생각도 해보고 이 재능이 도대체 언제 튀어나올까 기다려보면서 스스로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에이, 그러기 힘든데 하시는 분들은 하루 10분만이라도 여러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무엇을 반복하는가? 어떤 것에 만족감을 느끼는지? 무엇을 배울 때 빠르게 배우는가? 어릴 때 뭐에 끌렸을까? 라면서요. 여러분과 연애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 하루도 명랑하세요. 안녕!